11월 25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2% 상승한 2534.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93% 상승한 696.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5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DS단석, 성한머티리얼스, 에이텍모빌리티, 에이텍윙이푸드, 이오플로, 동신건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SG글로벌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6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5년 전에 열렸던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올랐는데요.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한 반면 김동연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일성건설은 LH로부터 1657억 원 규모의 남양주 진접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 대한 낙찰자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의료 AI 테마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 xAI의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을 통해 엑스레이나 MRI, CT 스캔 등의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전해졌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록의 결과물이 아직까진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상당히 정확한 수준이며 향후 개선을 거쳐 더욱 훌륭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의료 AI 및 AI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루닛은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 영상의학회에 참가하여 유방암 및 흉부질환을 진단해주는 AI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와 관련한 연구 초록 20편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3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여 년 만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저 케이블 관련 규정 검토에 찬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둘러싼 기술과 경제, 국가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배제시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해저 케이블 규정 검토가 착수된다면 국내 전선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선 및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유럽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노스볼트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이자 한때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자로 불렸는데요. 이번에 제출한 파산 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노스벨트는 현금이 약 420억 원밖에 남지 않았으며 부채가 8조 원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노스볼트의 파산 소식에 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태성은 최근 SKC의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태성이 4분기 중으로 유리기판 데모 설비를 완성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토큰증권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한동훈 국민이임 대표가 토큰증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토큰증권 포럼 간담회에 참석하여 토큰증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산업 개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DS단석은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42,950원인데요. 그 밖에도 DS단석은 오늘 경기도 평택 1공장에서 수소와 식물성 오일 전처리 공정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윙이푸드는 나스닥 상장 심사 신청이 승인됐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205만 주이며 예상 발행가액은 4달러에서 5달러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는 유럽 통합 특허법원인 밀라노 중앙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했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인슐렛은 지난 8월 인슐린 펌프 제품에 대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오플로우에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성한 머티리얼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일신석재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자리에 북한의 통이라고 불리는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1기 대북 협상팀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알렉스 웡만 2기에 합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일신석재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한 엠폭스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엠폭스가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엠폭스 의심 사례는 5만 건이 넘으며 이 중 1만 1천 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한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보를 비롯한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나노융합 연구센터 한중탁 박사팀이 차세대 2차 전지의 친환경 건식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고분산성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분산성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의 100배에 준하는 강도를 가졌으며 전기 전도도는 구리에 버금가는 수준을 가진 신소재입니다. 다만 2차 전지의 다른 물질들과 잘 섞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박사팀이 해당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상보를 비롯한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은 최근 FDA로부터 중증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의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매드팩토는 최대 주주인 테라제니텍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에 대한 매각에 나선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드팩토 측은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나는 회사가 유력한 후보이며 자산을 타깃으로 하는 세력에게는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산퓨얼셀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3개의 공급 계약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유보기간이 종료된 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알테오젠은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인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상대로 SC 플랫폼과 관련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까지 루머가 맞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 주가를 73만원으로 내놓으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증권은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과 이대주주의 주식 매도설, 매출 로열티 논란, 대규모 유상증자설 등 알테오젠과 관련한 루머가 쏟아졌다며 변동성은 매수 기회 구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대주주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으며 특허는 할로자임이 침해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